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의미로운가 하면 정말로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께 대한 예절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을 해요. 그리고 조상님을 만나면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예의를 갖추는 걸 우리는 뭐 제사라거나 뭐 부처님께 올린 건 제라고, 관음제 뭐 이렇게, 지장제 뭐 이렇게 제사라고 그러고요. 제.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부모님을 만나도 예경을 취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재하는 존재는 사실은 부처님이신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예절이 필요해요. 우린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어요.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네, 인생에 대한 예의,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건 다른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거지 하나도 나의 마음이 지켜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인생에 대한 예의라는 건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이게 참 의미로운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자기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예경을 취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남도 막 무시하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은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야구 선수가 공을 던져요. 그러면 공을 던질 때 이 공이 뭐 스트라이크 아웃, 타자를 잡아야지만 투수가 점수가 올라가요. 근데 타자는 뭐라? 강속구로 시속 150km로 날아들어오는 공을 딱 때려야지만 홈런을 때리거든요. 안타를 치거나. 그러면 그게 점수가 올라가요. 서로 상호 양자 간의 용호상박이에요. 그러니까 투수는 안 맞으려고 세게 빨리 강속구를 던지고요. 타자는 뭐라? 어떻게 하든지 때려서 홈런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야구와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타자는 뭐 수천만 달러로 스카우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의 대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싹 던졌는데 때리면 와, 관중들이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던졌는데 헛봤다가 돼버리면 못해요. 이거는 뭐 죽는 거잖아요. 그럼 막 연봉이 깎여버려요. 횡사당하는 거죠.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보면요, 모든 게 진짜 순간의 결판이 나고 한 점의 결판이 나요. 한 점의 결판이 나요. 면접 시험이나 뭘 보면요, 전부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mon고하니 카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보다 그게 뭐 100점 만점 맞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카트라인만 넘어가면 합격하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또 다른 세계에서 전개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한 점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 한 점이 뭐라? 이게 한 점이 모자라면 낙방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나하고 남 사이에 딱 불교의 선악의 개념은 명쾌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인생에
삶 가운데서 남을 생각하는 부분만이 너의 참다운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적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건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기심이죠. 근데 남 생각하는 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 생각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뭔가 하니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적극적으로 하자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 생각하는 건 그냥 적적이 될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돼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 존재보다는 악성이 강한 존재죠. 적극적으로 나만 위해 살아요.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나보다 남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이게 이제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는 게 비명횡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비명횡사, 비명에 관한 수가 많아요. 이게 제가 어제도 공부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면 정말로 그래요. 세균 배양 접시가 있다는 거예요. 세균을 배양하는 접시를 이제 쫙 여러 개 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균이 너무 만연하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이게 막 살을 썩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어찌하든 간에 이 세균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갖다 바깥에 나갔다고 보니까 어땠어요? 샤래 세균 배양 접시에 뭔가 변화가 났는데 막 균들이 죽어가고 균들을 잡아먹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다른 건 다 세균 배양 접시를 닫아놨는데 그거 하나만 어떻게 우연히 열려? 우연히 제가 말씀해요. 근데 우연이란 말이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보니까 허공에 날아다니던 파란 곰팡이의 포자가 거기 떨어진 거예요. 이 파란 곰팡이에서 나온 그 씨에 나온 액이 막 균들을 잡아먹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페니실린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게 우연이겠냔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수억 명을 살리는 그 왜 날아다니는 그 포자가 하필이면 거기에 떨어졌냔 말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횡사, 비명횡사 똑같은 거예요. 행운도 부처님 말씀대로 행운이라는 것도 행운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에요. 행운이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행운이 노력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정진에 의해서. 근데 역으로 뒤집어 놓으면 불운이라는 건 위에서 떨어지는 공사장에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맞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급발진해가지고 한꺼번에 행운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연처럼 그곳에 흘러드는 거, 날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이 날라온다고 얘기하지만 끌어들이는 거라니까요. 행운이건 불운이건 끌어들이는 거니까. 행운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행운은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생겨나는 그런 산물이라고 말씀인 거예요. 행운은
우연처럼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엎어놓으면 이른바 말하면 불운이 되는 거예요. 행운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뭐라? 불운이 되고 비명횡사가 되는 거예요. 그 비명횡사조차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뭐라?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대학교 시험을 치거나 무슨 시험을 칠 때 전부 다 한 점으로 당락이 갈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점만 더 맞으면 들어갈 텐데 한 점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니까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왜 가냐? 그 순간을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정말로 우연이라는 건 이게 뭐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지.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생쥐 얘기했죠. 생쥐 모르모트.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캐나다 맥길 대학 얘기했잖아요. 맥길 대학의 맥두걸이라는 교수가 과연 학습의 효과,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잖아요. 교육의 효과는 도무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여하는가. 도무지 그걸 좀 계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시키면 시험을 치긴 하지만 평상시에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뭘 생각했는가 하니 생쥐를 가지고 한번 생쥐 모르모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A그룹의 모르모트 하고 B그룹의 모르모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B그룹의 모르모트를 두고 미로상자라는 게 있죠. 상자를 갖다 구멍을 뚫어서 찾아가겠어. 이제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단시간 내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생쥐가 B그룹의 생쥐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냥 못 찾아가요. 막 헤매고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A그룹의 생쥐는 뭐냐면 그 길로 가면 안 될 때 그 자리엔 전기 찌리리 전기통에 매달았어요. 그게 대기만 찌리리 이렇게.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죠. 학습을 시키는 거. 너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찌리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찌리찌리하니까 그걸로 안 가잖아요. 최단시간 내에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최단시간에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교육 효과를 힘은 이른바 전기를 자극을 줘가지고 출구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온 그 생쥐들을 새끼를 낳게 새끼를 낳을 때마다 그 새끼를 또 이제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B그룹 것도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생쥐들이 새끼를 빨리 낳는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22대인데 22대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생쥐를 A그룹은 그냥 가만 놔두고 B그룹 교육받은 생쥐를 갖다 똑같은 순간에 미로상자에 집어넣는데 와 완전히 교육받은 모르모트는 이쪽 모르모트하고 게임이 안 되게 속전속결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뭔가 아니요.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쓰이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화살 잘 쏘는 사람이 뭐라? 실실에다 벌레를 매달아놓고 뭐라? 문창호제 구멍을 딱 뚫어놓고 이 벌러지가 황소만하게 될 때 일러라. 벌러지가 어떻게 황소만하게 됩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면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훈련한 그런 훈련 방법이에요. 그 자기 그 은사가 공 때리는 걸 이전에 골프공 탁공을 놓고 골프공 탁공이 야구공만하게 되고 축구공만하게 될 때까지 계속 보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골프공이 탁구공이 말이죠. 이게 야공이나 소프트볼공이나 축구공만하게 그렇게 보일 리는 없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의식이 확장되거든요. 우리 의식이 확장이 돼요.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다심통
숙명통은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는 건데 우리는 뭐라? 미래도 안 보이고 과거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의식의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시간 관관이 깨져버리니까 올봉이 탁공이 축구공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날라들어오게 축구공에 때리는 뭐라 이건 뭐 정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이 날라들어온 거 때리는데 이게 축구공만 하게 볼 때까지 훈련이잖아요. 훈련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좀 더 훈련인 거예요. 그 사람은 운이라고 그래요. 근데 행운은 뭐라? 아까 말씀했죠. 행운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행운이라는 건 뭐라?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음 시간까지 계속하겠지만 비구 아난이 물었다. 잘 들으세요. 부처님께 물은 거예요. 구탈보살에게 9가지 횡사, 비명 횡사예요. 그 비명 횡사는 도무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구탈보살, 해탈을 구하는 구탈보살이 말해왔다. 하나는 어떤 중생이 비록 가벼운 병을 얻었을지라도 의학과 간호하니가 없다거나 어떤 사람은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간호사를 만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설령 의원을 만났지라도 그 사람이 약을 못 쓰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약을 쓰지 못하여 죽지 않을 것을 잘못해 죽게 된다거나 이것도 겁나는 거죠. 또는 세간에 삿된 마군과 외도의 요사스러운 인물이 망령되게 짓거리는 삿된 얘기를 믿고 문득 겁에 질려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마군과 외도의 요사스러운 인물이 망령되게 짓거리는 삿된 얘기를 듣고 문득 겁에 질려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기륭을 점치고 이게 약사계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 뭐냐? 기륭을 점치고 그 다음에 뭐라? 더욱더 여러 생명을 살해하여 그런 부정적인 곳에 고사 지내고 재난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뭐라? 도깨비 같은 것을 불러들여 복을 청하고 비현실적인데 우린 아까 말씀했죠. 행운이라는 건 뭐라?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정진하는 가운데 펼쳐지는 세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